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던 때의 일이다. 그때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리아라는 친구가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리아는 학교를 병행하며 2년 정도 같이 일하다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 후에도 나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직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만난 리아는 자신이 식스피겨스를 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내 옆에서 틈틈이 디자인 툴을 익히며 배웠던 것일 뿐인데 그때 쌓은 포트폴리오로 새로운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된 것이다. 정작 그녀에게 디자인을 가르쳐준 나는 그녀의 반도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때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2배가 넘는 그녀의 연봉 때문에도 그랬고 그녀의 다음 말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그 회사에서 내가 하는 업무는 매우 따분하고 발전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너무 고민이야. 아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고민하는 건 무슨 말인가?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드로앤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구글 초창기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는 우진 작가의 신작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입니다. 이 책은 열심히 답이 아닐 때 읽는 책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5년 전 억대 연봉의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던 저의 손에 쥐어주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책은 총 3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과 직장, 투자와 경영, 인생과 식견. 그 중에서도 일과 직장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27살이었던 저에게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업계에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 연봉을 1,000만 원 더 주는 곳이 있다고 치자. 과연 이 직장을 선택한다면 1,000만 원 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저축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돈이 더 생긴 만큼 월세가 더 비싼 집을 구할 것이고 씀씀이도 더 커질 것이다. 돈을 아끼고 아껴서 더 많이 모은다고 해도 평범한 지역 아파트 한 평 가격도 안 드는 금액이다. 게다가 집값 상승 속도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 1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나름 잘 나간다고 했을 때도 평생 내 집 한 채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뭐야 이거?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직장이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 직장을 잘 구해야 10년 후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기들 혹은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첫 번째 직장은 나를 빠르게 성장시켜주고 좋은 업무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며 단기간에 산업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만약 첫 번째 직장이 연봉은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아무런 기회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면 10년을 일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걸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사회 초년생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건 순전히 제 경험일 뿐이고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편향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앤드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구나 정도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회사가 직원 3명인 회사였고 월급도 엄청 적었죠. 오죽했으면 미국 식당에서 서빙하는 게 제 월급보다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면 팁이 좀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회사에서 2년 반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방 한 칸에서 점심 도시락 매일 싸고 저녁은 빵이나 시리얼 같은 걸로 때우고 그때 돈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돈에 대한 갈증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외주 작업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 못하는 회사였지만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픽 디자이너였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일은 물론 쇼장에서 바이어들에게 영업도 하고 팝업 스토어에 나가서 물건 세일즈도 하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도 하고 사진도 찍고 모델링도 하고 진짜 엄청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그게 제 밑바탕이 돼서 지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데 엄청 밑거름이 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직장 생활을 망치는 인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과 직업을 구분하지 못한다 입니다. 일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회사에서 일을 내려주면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하고 회사로부터 월급과 보너스를 받는다. 반면 직업은 우리가 평생 종사하는 일생의 사업이다. 직업을 대할 때는 전문적인 일하기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일하기란 주어진 업무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일을 할 때 직업을 먼저 고려한다. 그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직업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덜 받고 일을 대충 마무리 짓는 법도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덧붙여 보자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이것을 일로 느끼거나 내 직업으로 느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일로 느낄 때는 빨리 끝내버리고 퇴근해야지 라는 마음이었고, 내 일을 방해하는 사소한 것들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직업으로 느낄 때는 좀 더 욕심을 내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게 됐죠. 그 때문에 때로는 상사와 논쟁을 하기도 하고 제 주장을 펼치면서 제가 맡은 업무에 욕심을 낸 적도 있고요. 결국 생각해보면 일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트러블도 좀 있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자는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에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출생, 성장 배경, 운, 경제적인 배경 등이 그렇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이다. 27살의 저는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에만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야? 하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리아를 부러워했고, 부자 부모님의 서포터를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해서 학교 인맥으로 취업이 잘 되는 디자이너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하기도 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미국에서 왔다고? 그럼 금수저겠네. 쟤는 이미 인플루엔서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쟤는 원래 재능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타고난 것도 많고, 운도 좋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지금 가진 것도 많아졌고, 인맥도 넓어졌고,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리아보다 지금은 2배 넘게 벌어요.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죠. 결국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질투심과 자격지심에 가득 쌓인 27살의 저는 지금 보면 신세한탄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앞으로 배울 것도 많았고 살아가야 할 일이 많았었는데, 고작 친구의 연봉이 조금 높다고 나의 부족한 점, 내가 없는 것들만 탓하다 보니 현타가 오고 부러워만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30 초반이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죠. 제가 지금 주변의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에 뭐 으쓱해질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미래의 어떤 기회들, 어떻게 더 성장할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저는 지금 제 목표대로, 제 페이스대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을 신경 쓰느라 시간 뺏길 필요도 없고 친구랑 연봉을 비교하면서 현타가 올 필요도 없어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단 몇 미터라도 앞서 보려고 경쟁을 벌이고 인생의 단거리 달리기에만 주력하고 있을 때,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갖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강한 멘탈이 있으면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변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결승선까지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이들이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라고.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운은 언젠가 찾아온다고. 그런데 만약 좋은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로 위안을 삼자고 해요. 거리낌 없는 양심은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이다. 내가 양심적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다했다면 그게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는 인생 선배의 조언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앤 들어가세요. Carry on.